전자계약 7장의 다섯 번째 강의는 전자기 유도에서 페러데이 법칙의 몇 가지 이그젬플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제 7-8번 문제는 반지름이 B인 바퀴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선전화 밀도 램다를 붙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바퀴살은 절연체이다.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A까지의 영역에는 균일한 자기장 B0가 퍼져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장을 B0를 만약에 제거하면 0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는 기전력, 우리가 이제 페르데이 법칙을 보면 우리가 플럭스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플럭스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그 플럭스의 변화량은, 이때 플럭스가 변화하게 되면 이제 전기장을 유도를 하는 거고,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도를 하게 되고, 그 전기장은 지금 이제 자기장의 수직 요 이제 바퀴살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장 E는 요 지금 바퀴살을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전기장이고, 그놈을 이제 선적분을 바퀴 전체 바깥의 반지름인 이제 B까지 선적분을 시켜주면 E.dl은 E 곱하기 2파이 B가 될 테고, 플럭스는 그 자기장이 존재하는 영역 B 필드 곱하기 그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면적이 파이 A 제곱만큼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A 제곱은 컨스탄트가 되고, 이제 변화하는 놈은 자기장만 변하게 되니까 이제 미분은, 시간에 대한 미분은 자기장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요로부터 유도되는 전기장을 보면 유도되는 전기장은 마이너스 2B분의 A제곱, 그 다음에 dB dt, 방향은 이제 phi hat 방향. phi hat은 요 놈이 빙글빙글 도는 방향에 대한 그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이 경우는 당연히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잖아요. 제거한다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는 dBdt가 음수를 가지니까 네거티브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쳐주면 음수에다 또 음수를 주니까 양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파이 햇 방향이 되니까 지금 이제 오른선 법칙,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예제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점점 줄어드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DL이라고 하는 라인 엘리먼트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장을 받아서 이제 이게 전기장을 받아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요때 토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요 DL 라인 엘리먼트가 받는 토크는 어떻게 되죠? 그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요 DL까지의 거리 R 크로스 F는 유도된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준 F가 되겠죠. 그래서 DL이 받는 토크를 DN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R 크로스 그 힘, 요만큼 요 영역에서의 전기장에 의한 힘, 전기력을 DF라고 하면, 요 놈은 이때의 R은 이제 B가 될 테고, 그 다음에 F는 QE,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 될 테고, 이때 그 전하량, 그 라인 그 미소 전하 DQ라고 하는 거는 전하 밀도 램다 곱하기 DL, 그게 이제 DQ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램다 곱하기 DL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 놈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2B분의 A제곱에 dBdt가 될 테고, 그 놈을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전체 이 이 전체 바퀴가 받는 토크는 이제 이놈을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모든 DL에 대해서 이놈을 쭉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퀴 전체가 받는 토크는 DN을 적분을 해주면 되고, 요 B 곱하기 마이너스 2B분의 A제곱의 dBdt 람다의 DL에 대한 적분만 해주면 되고, 요 DL에 대한 적분해주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2파이 r, 2파이 b 뭐 이렇게 되겠네요. 2파이 b 그죠? 2파이 b가 되니까 2파이 b 2파이 b가 되니까 여기 b하고 여기 b는 하나가 없어졌지만 다시 여기서 나오는 2파이 b이기 때문에 파이 b, 파이 b가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램다의 파이 여기 b a 제곱 db dt 그죠? 요 놈이 이제 dl 적분해주면 2파이 b가 되니까 마이너스 b 램다 파이 a 제곱 db dt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바퀴 전체가 한 토크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뭐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함수로 주어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때 바퀴에 전달되는 가군동량.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바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바퀴에 전달된 가군동량은 가군동량과 토크의 관계식은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그게 토크를 주니까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면 안 되고 가군동량이 이놈이 이제 점점점 뭐 느려진다거나 빨라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가군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바퀴에 전달된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토크를 주니까 앵귤러 모멘텀은 n dt를 시간에 대해서 토크를 적분해 주면 되고 요때 이제 n dt는 요 dt를 좌변에 그럼 n dt를 전체 적분해 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 램다 파이 a 제곱은 컨스탄트고 변하는 놈은 자기장이 초기에 b0라고 하는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0으로 줄어든 거죠. 그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을 해주면 바퀴에 전달된 가군동량은 이게 이제 B0를 주겠네. 마이너스 B0.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B 램다 파이 A 제곱 B0. 요게 이제 바퀴에 전달된 가군동량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제 7-9는 무한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정상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게 급격히 변하는 전류가 아니라 천천히 변하는 전류가 변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준정적 어림법이라고 quasi-static approximation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전류가 천천히 흐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정상 전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상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정자기하학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quasi-static approximation 준정적 어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앙페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천천히 전류가 변할 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접근법을 준정적 어림법이다, approxim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유도 전기장을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의 함수 s로 나타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쓰면 도선으로부터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앙페르 법칙을 쓰면 이거는 이제 B.dl은 μ0I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장은 2파이 S분의 μ0I 방향은 지금 이 축을 중심으로 오른선 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그게 이제 phi hat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자기장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이 도선의 아래쪽에서는 자기장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렇게 되겠죠. 위쪽에서 나오는 방향 이게 phi hat이니까 도선 안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그림이 좀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도선의 위쪽에서는 지금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장도 함께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자기장은 뭘 유도한다고 했죠? 전기장을 유도한다라고 했죠. 그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도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이 자기장 영역 위쪽에 있는 도선 자기장 영역에 이제 앙페리안 룹을 이제 직사각형 룹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요 놈이 요 앙페리안 룹 안에서의 플럭스를 제가 계산을 해주면 이 플럭스는 B.da가 되고
요 면적은 요 L은 뭐 변함이 없고 이쪽으로 자기장은 옆으로는 안 변하고 위쪽으로만 이렇게 쭉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S의 함수가 이제 그렇게 주니까 면적 DA는 L 곱하기 DS 여기 S를 S0에서부터 S까지 이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프라임이라고 붙인 거는 그냥 S로 쓰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더미 베어리어블이니까 이게 이 적분하는 변수를 그냥 요 놈과 요 값과 구별하기 위해서 S 프라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자기장은 2파이 S 프라임 분의 뮤 제로 I 그 다음에 LDS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기장은 요 놈을 이제 S 프라임 분의 1을 적분해주면 로그 함수가 나올 테니까 로그 S 분의 뭐 S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놈은 플럭스는 2파이 분의 뮤 제로 I 곱하기 L에 ln S0분의 S 이때 변하는 놈은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플럭스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플럭스를 이제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지면 그게 이제 기전력을 줄 테고 기전력 엡실론은 마이너스 d파이 dt 여기서 변하는 놈은 뭐죠? 전류만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파이 뮤 제로 이게 이제 ln S분의 S0는 컨스턴트 그 다음에 전류를 시간에 의해서 미분해주면 di dt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 얘가 결정을 해주겠죠. 이게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면 전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면 자기장도 점점 감소를 하게 될 테니까 그죠? 감소하게 될 테니까 유도 전류는 그 감소하는 놈을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렌츠의 법칙을 써주면 다시 이 자기장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요 놈을 보강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물론 전류가 점점 시간에서 증가하면 거꾸로 이제 유도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I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하느냐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은 항상 그 전류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 경우에 이제 기전력은 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하고 나란한 방향 요 라인과 요 라인에서만 기전력을 구하면 되고 요 놈은 이제 기전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 수직한 도선에 수직한 놈은 기전력과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전력은 이게 수직한 놈은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만 이쪽에서만 전위차가 생기는 거. 이쪽에서의 전위차는 안 생기지만 이쪽에서 이제 전위차가 생기는 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 페러데이 법칙을 써주면 기전력이 엡실론이 E dot에 우리가 이제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요놈이 이제 페러데이 법칙을 써주면 요놈이 이제 전기장은 이쪽 방향하고 여기에 E dotDL은 요거하고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E dotDL은 우리가 이제 요 라인과 ES 이쪽에서의 전기장을 요 라인에서의 전기장을 ES0 그다음 요 라인에서의 전기장을 ES라고 하면 여기하고 이쪽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이쪽이 ES0가 플러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E.Dl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ES0 마이너스 ES의 L은 요놈 계산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d5 dt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뮤0 L 로그 S 분의 S0를 제가 로그 S 빼기 로그 S0로 분리를 다시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S0 전기장 S0일 때의 전기장 빼기 S일 때의 전기장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도 함수를 그럼 전기장이 S일 때의 전기장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S일 때의 전기장은 2파이분의 뮤0 그 다음에 lns 그 다음에 didt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컨스탄트로 다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S0일 때는 이제 요 컨스탄트가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요 전류의 나란한 방향. 그래서 이제 전류의 나란한 방향으로 유도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란한 방향 해가지고 이제
Z 햇 방향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근데 이제 요 경우는 S가 점점 도선에서부터 무지 멀어지면 로그 함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S가 무한대까지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천천히 변하는 전류에 대해서 유도되는 전기장을 준정적 어림법 쿼지스테리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냥 보통의 정상 전류를 계산하듯이 정상 전류에 의한 뭐 그 자기장을 계산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림법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한하게 S가 굉장히 크면 이러한 준정적 어림법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S가 유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7-15는 무한 솔레노이드,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n인 무한 솔레노이드의 그림처럼 화살표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이때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할 때 역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쿼지스테릭 어프록시메이션을 쓸 수 있구나라는 얘기고 이때 코일 안과 바깥에서 유도되는 전기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전류 I가 이렇게 흐를 때 코일 안쪽에서의 자기장은 μ0 Ni라고 우리가 배웠고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할 테고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안과 바깥에서의 플럭스를 계산하지만 플럭스 파이는 B.A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과 요 앙페르 법칙의 앙페르 룹 면적과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니까 요 앙페르 룹이 S가 A보다 작은 안에서 코일 안에서 앙페르 룹을 잡아주면 그 단면적이 파이 S 제곱이 될 테고 그림처럼 앙페르 룹을 A보다 코일의 반지름보다 크게 잡아주면 자기장은 요 A에서만 존재하니까 그때는 단면적이 S가 A보다 클 때는 요 지금 앙페리안 룹의 반지름이 S가 A보다 클 때는 단면적이 파이 A 제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페러데이 법칙을 써주면 이제 d phi dt는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이때 유도되는 전기장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는데 유도되는 전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유도 전류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전기장의 방향은 유도 전류처럼 지금 화살표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전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앙페르 법칙을 제가 이제 S를 잡아주면 이 S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그때 앙페르 룹이 2파이 S가 되고 그래서 E times 2파이 S는 S가 A보다 작을 때는 파이 S, 요 S 제곱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는 요 A 제곱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놈은 전류만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면 그 S가 A보다 작을 때는 여기 S에 비례하는 함수로 그다음에 S가 A보다 클 때는 S분의 1에 비례하는 함수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플럭스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줄어드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도되는 전류가 자기장을 이 Z축으로 자꾸 보내줘야 되잖아요. 렌츠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는 전류는 이 화살표처럼 흘러야 되고 그때 유도 전기장도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DIDT가 네거티브가 될 때,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때는 이놈이 파란 놈이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있으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파이 햇 방향, 이제 오른손 법칙 Z축을 중심으로 엄지손가락을 했을 때 이제 감아주는 방향, 그게 이제 유도 전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됩니다. 항상 유도 전류의 방향과 유도 전기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렌츠의 법칙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7-18은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선에서부터 A만큼 떨어진 곳에 정사각형 반지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도선이 있대요. 저항이 R이고 이때 이제 이 직선 도선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전류가 0이 되게끔 했다. 뭐 되게 극단적이네. 전류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과 기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도선 끊기 전이 되겠죠. 도선을 끊기 전에 요 전류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이제 자기장은 우리가 이제 앙페르 법칙을 쓰면 이 도선으로부터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2파이 s분의 뮤 제로 I 그죠? 방향은 도선 위쪽에서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 아래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그때 요 정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B.DA가 될 테고 B.DA는 이쪽은 이제 A 곱하기 S는 지금 도선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이제 S 방향이고 그래서 요 놈은 컨스탄트, 요 놈은 수직 방향은 변수, 여기는 상수 변수에서 A 곱하기 ds 프라임을 한 이유가 그럽니다. ds 프라임은 이쪽 수직 방향의 미소 변위. 그래서 요 놈을 이제 s분의 1을 요 a에서부터 2a까지 적분을 해주면 요 놈은 이제 2파이분의 뮤 제로 I a ln2 이제 조금 아까 한 거하고 비슷하죠. ln2가 되고 요 놈의 시간 변화량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이 기전력을 주는데 얘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뮤 제로 a ln2 di dt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디냐? 그럼 유도 전류는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니까 요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플럭스가 줄어들게 되니까 유도 전류는 요 놈이 감소하는 거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플럭스를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그 플럭스가 감소하는 걸 막아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이 고리의 한 점을 지나는 전하의 총합을 구하시오. 고리의 한 점을 지나는 전하의 총합이 얼마냐? 이 유도 기전력 V는 이게는 기전력이 힘이 아니고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텐셜 V는 IR이고 이때 I는 뭐냐면 요 전류가 아니라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전류가 되고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전하의 시간 변화량이 전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Q를 DQ DTR은 요 놈하고 같으니까 요 전하의 총합 Q라고 하는 놈은 DQ를 적분을 해주면 돼요. DQ는 요 R을 우변으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뮤 제로 A ln2 요거 이제 컨스탄트고 그 놈은 이제 I에 대해서 전류 I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게 Q에 대한 적분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전류가 I가 흐를 때는 처음에는 전류가 없었고 전류가 감소하면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그 한 점을 지나는 전하가 이제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게 돼서 요는 Q는 마이너스 2파이 R분의 뮤 제로 A ln2에서 초기 값은 전류의 초기 값은 I 나중에 0이 됐으니까 나중 값은 0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한 점을 지나는 전하의 총합은 2파이 R분의 뮤 제로 A I의 ln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